요즘 들어 아들은 점점 말을 아꼈다. 식탁에 앉아도 마주보고 있어도 도윤이는 더 이상 엄마를 엄마라 부르지 않았다. 이번 주 금요일에 데뷔 무대한다더라.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속 그 그룹 템페스트. 화면 속 소년이 고개를 돌렸을 때 선영은 숨이 멎을 뻔했다. 그 아이, 분명히 도윤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그룹을 소개하며 인터뷰하는 남자의 이름이었다. 정기현, 템퍼스트 소속사 WJ 엔터 대표. 그 이름, 20년 전 다신 듣고 싶지 않았던 이름. 자신을 버리고 넌 실수야 라고 했던 그 남자. 몸이 먼저 반응했다. 서랍을 열었다. 아주 깊숙한 서랍, 손도 닿지 않게 막아둔 서랍. 거기엔 20년 전 봉투 하나가 있었다. 노란 종이봉투 안엔 낡은 피처폰, 편지 한 장, 흑백 사진 한 장. 그 핸드폰은 2005년 선영이 대기업 비서로 일하던 시절 사용하던 업무용이었다. 당시 기현이 직접 쥐어줬다. 우리 둘만 연락할 수 있게 이걸로만 해요. 그리고 모든 게 끝나던 날 선영은 그걸 서랍 속에 넣고 봉인했다. 진동이 울렸다. 놀랍게도 전원이 들어왔다. 20년이 넘은 폰인데도 아직 배터리가 남아 있었다. 그 안엔 메시지 하나, 녹음 파일 하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임신한 건 말하지 마.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용히 사라져. 심장이 뚝 하고 멈춘 것 같았다. 그 목소리, 그 말투 변한 게 없었다. 정기현, 그 남자였다. 그 순간 TV 속 도윤의 모습이 클로즈업 됐다. 그는 대표에게 고개를 기울이며 귓속말을 했다. 기현은 그 말을 듣고 표정이 굳더니 그대로 화면 밖으로 걸어 나갔다. 선영은 그 장면을 보며 확신했다. 아들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진실을 무기로 삼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에 맺힌 물방울 너머로 낯익은 그림자가 다가왔다. 똑, 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 선영은 손에 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아직도 그 안엔 기현의 음성이 남아 있었다. 도윤이었다. 우산도 없이 흠뻑 젖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엄마, 그가 말했다. 나 다 알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선영은 도윤을 거실로 이끌며 물을 건넸지만 그는 마시지 않았다. 대신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정기현, 그 사람 내가 만난 적 있어. 선영의 손이 떨렸다. 그 사람이 나한테 엄마랑 닮았다고 했어. 처음 봤을 때부터 계속 눈빛이 익숙하다고. 근데 오늘 방송국에서 내가 대표한테 귓속말 했을 때 그 사람이 내 어깨를 잡고 말했어. 혹시 내 어머니 이름이 이선영이니? 숨이 막혔다. 도윤은 가방에서 종이 하나를 꺼냈다. 인쇄된 날짜는 일주일 전.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결과, 검사기관명, 봉인마크까지 선명했다. 내가 먼저 의심했어. 생각보다 너무 쉽게 데뷔가 성사됐고 기획사 오디션에서 나만 따로 불러내더라고. 그래서 몰래 병원 갔어. 그리고 그 사람 이름으로 의뢰했지. 선영은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왜 그런 걸 했니? 왜? 그 사람이 자꾸 기특하다, 신기하게 끌린다는 말만 반복하니까. 그리고 이상하게 내 연습생 영상이 대표 개인 태블릿에 저장되어 있었어. 그걸 비서실에서 우연히 본 거야. 기획사 시스템엔 없는 파일인데. 도윤은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았다. 그 사람, 날 아들로 인정한 적 없어. 그냥 숨기고 조용히 밑에서 키우고 자기 죄책감을 덜려고 했겠지. 너 그 사람한테 말한 건 아니지? 아니. 하지만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왜냐면 그 사람이 숨긴 건 나만이 아니니까. 그 순간 선영의 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이메일 수신 WJ 엔터 내부 제보자. 제목은 짧았다. 그 사람, 아들 말고도 숨긴 게 더 있어요. 이메일을 클릭하자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파일 이름 연습생 B403 비공개. 선영은 마우스를 떨리는 손으로 움직였다.
화면에 떠오른 건 연습실 구석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도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한 소녀의 뒷모습이었다. 긴 머리, 작은 키, 옅은 회색 티셔츠. 그런데 어딘가 낯이 익었다. 잠시 후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 여자 기억 안 나? 누구야? 그 아이? 너무 오래돼서 잊었을 수도 있어. 그날 그 카페 기억나? 내가 9살 때 갑자기 뛰어가던 여자아이랑 부딪혔다고 말했잖아. 그 아이, 그때 엄마한테 이모라고 불렀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10년 전, 어느 날 오후, 선영은 도윤과 함께 가던 길에 우연히 어떤 여자아이와 부딪혔었다. 아이는 선영을 보자마자 말했다. 이모 나 기억 안 나요? 그때 선영은 그냥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가, 사람 잘못 봤나 보다. 그리고 아이는 그대로 돌아서 사라졌다. 그때 내가 물었잖아. 엄마, 아는 애야? 근데 엄마는 그냥 모른다고 했잖아. 근데 저기, 저 사진에 있는 애가 그 애야. 확실해. 선영은 숨을 크게 들이켰다. 사진을 다시 확대했다. 조금 흐릿했지만 그 소녀의 귀에 걸린 실팔찌가 보였다. 그 팔찌, 선영이 직접 만들어 준 거였다. 그 아이는 선영이 낳았던 둘째였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진실. 정기현과의 관계로 인해 태어난 아이. 임신 사실이 들키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낳든 말든 네 맘인데 나한텐 말도 꺼내지 마. 결국 선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지방으로 내려가 조용히 출산했다. 그리고 아이는 그곳 위탁소로 보내졌다. 그 아이 이름도 지어주지 못했는데 도윤아. 선영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 아이, 지금도 그 기획사에 있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도 연습생이야. 데뷔 직전인데 정기현 대표가 유독 걔한테만 집착해. 마치 자기 딸인 것처럼. 그 순간 선영의 폰이 다시 울렸다. 익명 제보자, 또 다른 첨부 파일, CCTV 영상, 날짜 4일 전, 장소 대표 정기현의 사무실. 영상 속 정기현은 누군가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그 애는 절대 내 딸 아니야. 이름도 모른다고 했지. 그냥 재능 있는 연습생일 뿐이야. CCTV 영상이 끝나자 선영은 화면을 꺼버렸다. 더는 못 보겠다고 생각했지만 화면 속 정기현의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 애는 내 딸 아니야. 이름도 몰라. 거짓이었다. 선영은 알고 있었다. 그가 누구보다 그 아이를 잘 알고 있다는 걸. 엄마. 도윤이 다시 입을 열었다. 나, 그 아이 이름도 알아. 뭐? 선영이 고개를 들었다. 하은주. 올해 18. 지금 우리 팀 다음으로 데뷔 준비 중인 걸그룹 연습생. 소속사에선 기적의 데뷔 케이스라고 포장했지만 실은 그의 계약서엔 양녀 입양동의 문구가 들어가 있어. 뭐라고? 선영은 당장 믿기지 않는 눈치였다. 그게 무슨 말이야? 기획사 계약서에 그런 말이 왜 들어가 있어? 나도 이상해서 몰래 확인했어. 소속사 내부 서버에 접속해서 그녀 계약서 원본을 캡처했어. 법적 보호자 정기현, 입양동의 서명일자 2017년 9월 14일. 그날 혹시 기억나? 그날, 선영은 정확히 기억했다. 그날은 자신이 처음으로 병원 입원했던 날이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졌던 날. 도윤은 초등학생이었고 혼자 집에 있어야 했던 밤. 그날 정기현이 전화를 걸어왔다. 다신 연락하지 마라. 난 정리했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영원히 사라졌던 그날. 그는 아이를 데려갔고 그 아이를 자기 소유처럼 입양 서류에 사인했다. 정식 양녀. 하지만 세상에선 그저 연습생으로 키워진 이름 없는 아이. 그 사람, 그 애를 키우면서도 내게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야?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리고 지금은 그 애를 데뷔시키고 팀 리더로 만들 계획이래. 심지어 소속사에서는 딸 같은 존재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녀. 선영은 무릎을 끌어안았다.
도윤은 그런 엄마를 천천히 바라봤다. 엄마, 우리 그 사람한테 복수하자. 복수. 우릴 버린 것도 모자라. 내 동생 인생까지 장난감처럼 갖고 노는 그 사람. 이제 내가 정기현을 끌어내릴 거야. 그 순간 도윤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엔 하은주라는 이름이 떴다. 그는 고개를 돌려 선영을 바라봤다. 이제 그 애한테도 말할 때가 된 것 같아. 우리가 같은 피라는 걸. WJ 엔터 연습실, 비상계단 구석. 늦은 밤, 하은주는 도윤이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고 약속 장소로 나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게 뭐야? 은주는 조심스레 물었다. 내 계약서 원본,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다. 하지만 문장을 읽을수록 손이 떨렸다. 법적 보호자 정기현. 입양 동의 서명일자. 친자 관계없음. 유전자 일치율 98.6%. 이선영과의 생물학적 친자관계 확인. 이게 농담이야? 농담 아니야. 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너, 내 여동생이야. 엄마는 널 낳고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했어. 그리고 정기현 그 사람은 널 데려가면서도 엄마에겐 한마디도 안 했지. 은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의심했던 적 있어. 뭐? 도윤이 놀란 듯 바라봤다. 3일 전 대표님한테 따로 호출받았어. 걸그룹 팀 리더 확정이라면서 사무실에서 비밀 유지 서약서를 쓰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날 이상했어. 어떤 점이? 도윤이 물었다. 대표님이 나한테 넌 내가 데려온 애야. 그러니까 내 말만 믿어. 라고 했어. 그 말이 너무 찜찜했어. 무슨 데려온이야. 그냥 연습생 아닌가? 그녀는 가방 속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대표님이 잠깐 통화하러 나간 사이 태블릿 화면에 내 이름 폴더가 떠 있었어. 옆에 노트북도 연결돼 있었고 순간 그냥 손이 움직였어. 폴더 전체를 USB에 복사했지. 도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래서 그게 그 안에 계약서 원본, 입양 동의서 스캔본, 그리고 영상 파일까지 있어. 대표님이 혼잣말로 뭔가 말하는 장면.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럼 난 진짜 버려진 거야? 출생도, 이름도, 가족도 없이. 도윤은 조용히 그녀 손을 잡았다. 아니야. 넌 엄마가 잊지 못한 딸이야.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함께야. 그 순간 은주의 핸드폰이 울렸다. 정기현 대표. 수신 중. 그녀는 받지 않았다. 대신 녹음 앱을 켰다. 이제 이걸로 복수할 수 있겠지? 도윤은 조용히 방 안 조명을 껐다. 커튼을 내리고 책상에 노트북을 올려놨다. USB를 꽂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주는 옆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작은 숨소리마저 무거운 긴장감으로 변해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 하나의 파일이 떴다. HJ 파이널. 은주는 작게 중얼였다. 하은주 내 이니셜.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은 정기현의 사무실. 책상 앞 그는 전화를 받고 있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차갑게 꽂혔다. 그 애는 그냥 필요해서 데려온 거야. 진실을 절대 알면 안 돼. 도윤은 영상을 멈추고 은주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떼지 못했다. 계속 틀어줘. 끝까지 보고 싶어. 영상은 이어졌다. 정기현은 태블릿을 넘기며 중얼거렸다. 입양 서류엔 내가 서명했어. 그 애 엄마는 그냥 두고 가더라고. 이름도 안 물었어. 끝까지 책임질 자신 없었던 거겠지. 그는 웃었다. 비웃는 듯한 자신감 가득한 웃음. 그래도 뭐 재능은 있잖아. 지금 잘만 키워서 데뷔시키면 M사랑 스폰서 계약 바로 된다. 광고 하나만 제대로 물어도 10억은 나와.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입술을 꽉 물었지만 눈물은 참지 못했다. 상품처럼 취급했네.
나란 사람을. 도윤은 말없이 USB를 빼서 손에 쥐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 엄마도 널 떠난 게 아니었고, 이 사람은 우릴 동시에 버리고 이용했어. 은주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이 영상이랑 녹음본, 기획사 방송실 서버에 업로드할 수 있어. 도윤이 놀라며 물었다. 정말 할 수 있겠어?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 수 있어. 하지만 끝까지 갈 준비돼 있어야 해. 폭로 후엔 우린 절대 예전으로 못 돌아가. 그 순간 은주의 핸드폰에 알림이 떴다. 내부 방송 예약 완료. HJ 파이널 재생까지 남은 시간 3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젠 정기현의 세상이 무너질 시간만 남았다. 시간은 밤 11시 57분. 기획사 내 내부 방송실. 모니터에 빨간 타이머가 깜빡이고 있었다. 3분 전. 은주는 스튜디오 문 앞에서 손에 쥔 태블릿을 꼭 쥐고 있었다. 그 안엔 모든 진실이 담긴 영상과 녹음본이 등록된 상태. 도윤, 준비됐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멈출 수 없어. 밤 12시 정각. WJ 엔터 사무실 전층, 대기실, 연습실, 회의실의 TV와 모니터에 영상이 동시에 재생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화면에 정기현이 등장하는 순간 공기가 멈췄다. 그 애는 그냥 필요해서 데려온 거야. 진실을 절대 알면 안 돼. 정기현의 음성, 하은주의 이름, 입양 서류 화면, 그리고 스폰서 계약이란 단어. 모두가 숨을 멈췄다. 회의실에 있던 이 사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경악했고, 연습실에 모여있던 연습생들은 벌떡 일어났다. 관리팀 직원이 방송을 끄려 했지만 암호가 걸려 있었다. 승인 코드 템페스트 도현. 방송은 약 2분 후 종료됐다. 그리고 동시에 기획사 전체가 패닉에 빠졌다. 대표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사무실도 비어 있어요. 차량 위치 추적도 끊겼습니다. 은주는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다. 그 순간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발신 정기현. 이 정도로 끝날 줄 알았어?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야. 도윤이 옆에서 화면을 보고 중얼거렸다. 도망친 거야. 아니, 은주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숨는 거야. 자기에게 유리한 타이밍에 다시 튀어나오려고. 바로 그때 선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 지금 뉴스에 나왔어. WJ 엔터, 아동 입양 악용 스폰서 계약 의혹, 대표 정기현 실종. 은주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사람들 눈앞에 드러났어. 숨을 대도 가릴 방법도 없어.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획사 인트라넷 메신저에 이상한 파일이 올라왔다. 파일명 템페스트 인터널 매니지먼트 리포트. 발신인 언노운 유저 9903. 파일이 업로드된 지 5분도 채 안 돼. 기획사 메신저는 난리가 났다. 이거 봤어? 진짜 도윤이 대표 아들이었어. 템페스트 데뷔 자체가 위에서 밀어준 거였대. 그 파일엔 템페스트 팀 내부 평가, 기록과 연습생 등급표, 그리고 정기현이 작성한 수기 메모 이미지가 담겨 있었다. 도윤아, 봤어?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봤어. 그리고 나도 몰랐어. 저 메모들 처음 본다. 모니터에 떠 있는 메모 중 하나. 누가 봐도 정기현의 필체. 이도윤 비주얼 A, 실력 B. 내 자식이란 걸 고려해 무조건 1군 유지. 불리한 평가 나오면 폐기 요청. 또 하나의 메모엔 스캔들 터지면 도윤만 빼고 조용히 정리. 하은주도 데뷔 직전까지 통제해야 함. 은주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건 너도 몰랐다고? 몰랐어. 오디션은 정식으로 받고 합격 통보도 그냥 받았어. 도윤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 사람, 내 데뷔조차 조작이었단 거야? 그 순간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 한 통. 발신 언노운. 이제 너도 같이 떨어져야 공평하지 않겠니? 저건 정기현이야. 은주가 이를 악물었다. 지 혼자 무너지는 게 싫어서 너까지 끌어내리려는 거야. 몇 분 뒤 SNS와 포털에는 이미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다. 정기현 대표 아들, 연습생 등급 조작 의혹, 템페스트 멤버 도윤, 데뷔 과정 개입 정황 드러나. 선영의 전화를 받은 건 그 직후였다. 도윤아, 괜찮니? 엄마 지금 회사 앞인데 기자들이 널 찾고 있어. 은주는 조용히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도윤은 한참을 생각하다 단호하게 말했다. 도망 안 쳐. 대신 모든 진실을 말할 거야. 그 사람과의 관계까지 전부. 기자회견장. 수십 개의 카메라가 도윤을 향해 있었다. 저는 정기현 대표의 친아들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셔터 소리가 멈췄다. 무대 뒤, 하은주는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엔 아직도 그 사람에게 받았던 작은 스튜디오 열쇠고리가 쥐어져 있었다. 정기현이 유일하게 생일 축하라며 줬던 선물. 하지만 저는 그를 아버지로 부른 적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한 번도 아빠라고 말한 기억이 없습니다. 하은주의 시선이 흔들렸다. 오빠는 그 사람을 버리기로 선택했다. 나는 그 사람에게 한 번도 선택받은 적이 없었다. 도윤은 USB를 공개하며 말했다. 이 안에는 그 사람의 조작과 거짓, 그리고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 모든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하지만 도윤은 마지막 한마디만 남겼다. 이제 아버지라는 말, 그 사람 이름 앞엔 절대 붙이지 않겠습니다. 무대 뒤, 은주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속으로 속삭였다. 그 사람을 용서하진 않겠어. 하지만 이제 그 기억에 휘둘리지도 않을 거야.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날, SNS엔 갑자기 정체불명의 영상 하나가 퍼졌다. 도윤, 연습생 시절 폭언 영상. 엠프사. 화면 속 도윤은 한 연습생에게 이렇게 말한다. 넌 그냥 얼굴도 안 되는데 뭘 꿈이나 꿔. 이 바닥이 그렇게 쉽냐. 댓글창은 순식간에 불탔다. 도윤도 다를 게 없었네. 가해자 코스프레 충격. 이제 보니까 정기현 말이 다 맞았던 듯. WJ 엔터 내부 직원조차 연락을 끊었다. 도윤은 방 안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영상 기억났다. 실제로는 단톡방 몰카 이벤트 도중 농담처럼 한 말. 하지만 정기현은 그 장면만 잘라 따로 보관해 둔 것이었다. 같은 시각, 어느 병원 VIP 병실. 정기현은 혼자 누워 있었다. 산소호흡기, 심전도 모니터, 조용한 폐색된 공간. 그는 숨을 들이쉬며 의무기록지 옆에 놓인 녹음기를 바라봤다. 도윤이 기자회견을 했다고? 내가 만든 회사에서 날 자른다고? 잠시 침묵. 좋아. 그럼 죽기 전에 하나쯤 남겨주지. 마지막 수업. 그는 버튼을 눌렀다. 도윤, 넌 결국 나처럼 될 거다. 대중이 너를 구원해 줄 것 같지? 결국 똑같이 찢기고 의심받고 무너질 거다. 그는 순간 기침을 토했고 입술에서 피가 비쳤다. 그래도 나는 너보다 솔직했다. 악마였단 걸 숨기지 않았으니까. 이제 내 차례가 끝났다면 너는 어떻게 설 거냐? 그는 마지막 버튼을 눌렀다. 녹음 저장됨. USB로 저장됨.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심전도 소리는 일직선으로 변했다. 그 누구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며칠 후 정기현의 사망 소식과 함께 도윤 앞으로 택배가 도착했다. 택배 박스에는 단 한 문장. 이건 내가 듣기 전까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마라. 글씨체. 익숙했다. 정기현. 상자 안엔 오래된 녹음기와 함께 작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다. 도윤아,
이 녹음을 듣는다는 건 내가 이미 너와 마주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겠지. 이젠 내 차례다. 나를 넘어서 봐라. 아니면 나처럼 돼버릴 테니까. 하은주는 내가 단 한 번 딸이라 불러보고 싶었던 존재였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도 나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 녹음은 짧게 끝났다. 마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남긴 고백처럼. 도윤은 충격에 빠졌다. SNS는 여전히 불타고 있었고 이사회조차 그에게 연락을 끊었다. 은주는 예전 연습생 단톡방을 뒤졌다. 그리고 한 멤버에게 연락했다. 혹시 그때 몰카 영상 풀버전 갖고 있어? 며칠 뒤 기자들에게 풀버전 영상이 익명 제보로 전달된다. 영상 말미 도윤이 웃으며 말한다. 몰카였어. 야, 감독님 너무해. 뉴스 헤드라인. 논란의 폭언 영상. 사실은 장난 이벤트. 정기현 측 악의적 편집 드러나. 기자회견 후 폭풍은 서서히 잠잠해졌다. 대중의 반응도 달라졌다. 정기현 죽기 전까지도 장난 아니었네. 도윤이 사과한 거 보니 진심이었구나. 다시 응원해주고 싶다. 그리고 다음 날 은주가 도윤의 집을 찾았다. 그녀의 손에도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나도 받았어. 비상금 통장. 그리고 그녀는 꺼내 보여줬다. 한 장의 손편지. 너는 내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딸이다. 너만은 나와 다르길 바란다. 도윤은 조용히 물었다. 기분 어때? 은주는 한참을 망설였다가 말했다. 이상해. 그 사람에게 들은 가장 따뜻한 말이 죽고 나서야 들린다는 게. 나는 늘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렸다. 선생님의, 대표님의, 아니면 가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그런데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이제는 내가 나를 선택할 차례라는 걸. 그날 밤, 은주는 자신의 연습생 계약서를 찢었다. 그리고 작은 종이에 글을 적었다. 음악은 버리지 않을게.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새로 작곡할 거야. 유산 분배 소송 당일. 법원 앞은 언론과 사람들로 북적였다. 도윤 씨, 유 원장 진짜입니까? 은주 씨는 상속을 받는 겁니까? 마이크와 플래시가 쏟아졌고 도윤은 은주의 손을 살며시 잡고 안쪽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누군가 군중 속을 밀치고 달려들었다. 순간 강한 충격이 은주의 어깨를 때렸고 그녀는 그대로 넘어졌다. 비명, 카메라 셔터, 그리고 도윤의 외침. 은주야. 경찰이 남자를 제압했다. 그는 소리쳤다. 이딴 유언, 조작이야. 그딴 애가 뭘 상속받아. 그의 이름은 최상훈. 정기현의 법무팀장이자 한때 은주의 계약을 관리하던 인물이었다. 병원.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은주는 팔에 깁스를 하게 됐다. 도윤은 곁에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은주는 침대에 기대 앉아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들. 내가 다시 노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저런 짓까지 하네. 무서워? 도윤이 물었다.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무서운 건 한 번도 나 자신을 지켜본 적이 없다는 거야. 늘 누가 지켜주길 바랐고. 그래서 더 많이 무너졌어. 그날 밀려 넘어졌을 때 알았어. 누군가 날 다시 쓰러뜨리려 할 땐 이젠 내가 일어서야 한다는 걸. 그날 밤 도윤의 이메일로 한 통의 파일이 도착했다. 제목 파이널 리포트 인터널. 보낸 사람 언노운. 파일 안엔 정기현의 비공식 문서, WJ 엔터 내부 비자금 흐름, 최상훈의 뒷돈 기록, 그리고 한 통의 최종 계약서가 있었다. 그 계약서엔 도윤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문서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WJ 엔터 차기 대표이사 이도윤. 단, 내부 인권개혁안을 수립할 경우에 하남. WJ 엔터 대표 선임 회의. 이사장이 발표했다.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WJ 엔터 차기 대표이사 이도윤. 도윤은 단상 위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자리는
제가 가진 부끄러움과 책임의 무게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준비해 온 개혁안을 발표했다. 연습생 보호 조항, 계약 구조 개선, 내부 감사 의무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겁니다. 이 회사는 이제 사람을 먼저 지키는 곳이 돼야 합니다. 기자들이 묻는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도윤은 웃었다. 누군가에게 안전한 이름이 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잃어버린 걸 되돌리는 길이니까요. 며칠 뒤, 선영의 꽃집, 조용한 오후, 선영은 난초를 돌보며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은주였다. 둘은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선영이 먼저 다가가 그녀를 안았다.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많이 컸구나. 은주는 눈을 질끈 감았다. 기억나요. 어릴 때 이 꽃집 구석에서 엄마가 내 머리 묶어줬던 거. 그때 그 냄새가 아직도 나요. 선영은 울었다. 말없이 오래도록 딸을 품에 안았다. 미안하단 말보다 안아주는 게 먼저였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그날 밤, 꽃집 안, 도윤과 은주, 선영 셋이 작은 테이블에 앉아 김이 나는 국과 밥을 먹었다. 말은 적었지만 숟가락 소리와 웃음이 오갔다. 가족이라는 건 꼭 혈연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나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